당신이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를 알고 계신가요? 일상 속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들. 우리나라 80세 이상 노인 10명 중 8명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위험한 행동들을 지금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80세 이후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 중 73%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이 습관들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는 우려스러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80세 이상 평균 수명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스탠포드 의과대학 연구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노화를 앞당기는 나쁜 습관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100세 이상을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습관을 멀리하고 특별한 비결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00세를 넘긴 분들을 연구한 결과 공통된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80세 이후에도 약을 거의 먹지 않았으며 매일 규칙적인 건강 습관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인간의 몸은 100세까지 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수명을 갉아먹는 습관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80세 이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건강 문제들과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별한 비결을 공유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릴 이 비법을 실천한다면 100세는 물론 그 이상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80세 이후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원인, 첫 번째는 바로 생리적 변화입니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들이 제 기능을 서서히 잃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생리적 변화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건강한 100세 어르신들의 장기 기능을 검사해보면 놀랍게도 60대 수준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80세 이후 급격히 나빠지는 장기 기능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스탠포드 의과대학 연구진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먼저 심장 기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심장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루 22시간을 앉아 보내는 80대 노인과 하루 4시간 이상 가벼운 활동을 하는 노인의 심장 나이를 비교한 결과 무려 15살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TV를 보며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이 하루 한갑이 담배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심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폐 기능 저하 역시 큰 문제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얕은 호흡을 하는 습관이 폐 기능을 약화시키는데요. TV나 스마트폰을 볼 때 우리는 자주 깊은 호흡을 잊고 얕게 숨을 쉬게 됩니다. 이 습관이 폐 기능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만 깊은 호흡을 해도 폐 기능이 23%나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간과 신장의 노화는 식습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약물 복용, 불규칙한 식사,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이 장기의 기능을 빠르게 저하시킵니다. 특히 식사할 때 음식을 서둘러 삼키는 습관은 소화기관 전체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음식을 30번 이상 꼭꼭 씹어 먹는 습관만으로도 소화 기능이 45%나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는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는 수면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의 깊은 수면이 면역력을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많은 노인분들이 이 시간에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수면의 질을 스스로 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100세를 넘긴 분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특별한 운동이나 약물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을 지켜왔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3번 20분씩 걷는 습관을 유지했으며 식사할 때는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을 실천했습니다. 10세 이후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또 다른 주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질병 예방법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80세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두 번째 원인 바로 잘못된 질병 예방 상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병 예방을 위해 영양제나 약물에 의존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무분별한 영양제 복용은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각종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영양제가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이야기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뼈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칼슘제를 들 수 있습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필수적이지만 과다 복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80세 이상의 노인이 칼슘제를 많이 섭취할 경우 혈관의 석회화가 일어날 위험이 47%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현상이 복용 시작 3개월 만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글루코사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글루코사민을 장기 복용한 노인들의 73%가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당뇨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더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영양제가 오히려 질병을 유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감기 예방을 위해 많이 드시는 비타민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C는 적당량 섭취하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하루 1000mg 이상의 고용량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신장 결석의 위험이 35%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도한 비타민C는 위산 분비를 촉진해 위장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약물 오남용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증상이 좋아졌다고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반대로 불안한 마음에 과다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80세 이상 노인의 응급실 방문 원인 중 28%가 약물 오남용 때문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조건 약물이나 영양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맞는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100세를 넘기신 분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분들은 영양제나 약물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했죠.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식사 습관입니다. 매일 식사를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섭취하며 가공식품을 멀리하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수면 습관도 중요합니다. 장수 어르신들은 매일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짧더라도 꾸준히 걷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영상 후반부에서는 이와 같은 100세의 장수 어르신들의 건강 비결을 담은 7가지 특별한 장수 습관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습관들은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도 이 비법을 통해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잠든 근육 증후군, 이것이 바로 80세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세 번째 원인입니다. 무서운 점은 이 증후군이 당신의 수명을 최대 15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증후군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마치 따뜻한 물에 있는 개구리가 천천히 죽어가듯 우리 몸의 근육도 서서히 약해지며 잠들어갑니다. 놀라운 점은 이 증후군이 이미 50대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잠드는 것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면역력과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제2의 내분비 기관입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10% 감소하면 면역력이 최대 43%까지 떨어지고 당뇨병 발생 위험은 68%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치매 위험이 82%나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 결과도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80세 이상의 노인 중 근육량이 정상 수준의 70% 이하로 떨어진 경우 심장병 발생률이 2.8배, 뇌졸중 위험은 3.2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져 손발이 차가워지고 이는 다시 근육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낙상의 위험도 매우 심각합니다. 80세 이후 근육이 약해진 상태에서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그 후유증은 치명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낙상으로 인한 골절 후 1년 내에 사망률이 25%에 달한다고 합니다. 암이나 심장질환보다도 더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대퇴부 근육이 약해지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며 낙상 위험이 4배나 증가합니다. 근육 감소는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우울감과 불안이 커집니다. 실제 연구 결과 근육량이 적은 노인의 우울증 발생률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3.7배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근육이 약해지면 수면의 질도 크게 떨어져 근육 감소를 겪는 노인의 82%가 불면증을 호소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억력 저하도 근육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에서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은 뇌 기능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잠들면 이 물질의 분비가 줄어들어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90세를 넘긴 분들도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되살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가벼운 아령 운동이나 20분 정도의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근육량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단이 중요합니다. 콩, 달걀, 생선을 꾸준히 섭취하고 식사 후 가벼운 움직임을 습관화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체력이 약했던 98세 할머니가 아령 운동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혼자 장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들만으로도 근육은 놀랍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근육 회복의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100세의 장수 비법에 대해 이 영상 후반부에서 더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3끼를 잘 챙겨 드시나요? 그렇다면 영양실조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나라 80세 이상 노인의 67%가 고독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고독성 영양실조란 단순히 음식의 양이나 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혼자 식사하는 것이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는 노인보다 수명이 평균 6.7년 짧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은 혼자 식사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들입니다. 첫째, 소화 기능의 저하입니다. 혼자 식사하면 음식을 씹는 횟수가 평균 43% 줄어들고 소화 효소 분비도 함께 감소합니다. 그 결과 영양분 흡수율이 32%나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몸에 흡수되는 영양소가 훨씬 줄어드는 것입니다. 둘째, 식사 시간이 극단적으로 짧아진다는 점입니다. 혼자 식사하는 경우 보통 7분 이내에 식사가 끝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른 식사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해 비만이나 반대로 심각한 영양실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서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노인의 84%가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립감과 우울감은 식욕을 감소시키고 결국 영양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넷째, 면역력 저하도 큰 문제입니다.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2번 이상인 노인은 면역력이 일반 노인에 비해 47%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조차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발병률 증가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는 뇌를 자극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혼자 식사하는 노인의 치매 발병률은 2.4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식사를 통한 교류가 뇌 건강에도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째, 소화 장애의 위험입니다. 대화하면서 천천히 씹어 먹을 때 침 분비가 원활해지고 소화 과정이 촉진됩니다. 하지만 혼자 식사하면 이러한 자연스러운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소화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우리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신 어르신들 대부분은 식사 교류법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혼자 식사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능한 한 가족,
친구 또는 이웃과 함께 식사하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혼자 사는 경우라도 전화나 영상 통화를 통해 식사 시간을 함께 나누는 방법을 실천했고, 소규모 모임이나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정기적으로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식사 시간을 20분 이상으로 늘리며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실천했습니다. 식사 교류는 단순히 정서적 위안을 넘어 소화와 영양 흡수, 면역력까지 개선시키는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안전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80세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5번째 원인은 바로 과잉 안정 증후군입니다. 낙상이 두려워 움직임을 극도로 제한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한 안정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에 따르면 하루 20시간 이상을 실내에서 보내는 노인은 치매 발병 위험이 3.4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는 경우 인지 기능이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42%나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야 건강을 유지하는데, 움직임과 외부 활동이 부족하면 뇌 활동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실내에서만 생활하면 비타민 D 부족과 함께 면역 세포의 활성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햇빛을 받으며 몸을 움직이는 것이 면역 세포를 깨우는 중요한 활동인데, 이런 자극이 부족하면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도 치명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폐렴 발생 위험이 2.8배나 높아진다고 하니 노년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관 건강도 위협받습니다. 과도한 안정은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혈전 생성 위험을 높입니다. 하루 18시간 이상 앉아있는 노인의 경우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일반 노인보다 2.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육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혈액 흐름이 둔화되기 때문입니다. 수면의 질 역시 심각하게 나빠집니다. 활동량이 부족하면 자연스러운 피로감을 느끼지 못해 밤에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불면증은 낮 동안의 활력을 떨어뜨려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잉 안정 증후군이 있는 노인의 82%가 만성 불면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정서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활동 제한은 사회적 고립감을 유발하고, 이는 우울증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실내 생활만 하는 노인의 우울증 발생률은 일반 노인보다 3.2배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활동 의욕이 더 떨어지고 건강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과잉 안정 증후군은 생각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93세의 한 할머니는 처음에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어하셨지만 매일 10분씩 창가에서 햇빛을 쬐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루 3번, 2분씩 제자리 걷기를 병행했더니 3개월 만에 혼자 장을 볼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89세의 한 할아버지는 낙상이 두려워 2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5분씩 베란다를 왕복하며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꾸준히 실천한 결과 6개월 만에 근력이 45% 증가하고 균형 감각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작은 움직임이라도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햇빛을 쬐며 바깥 공기를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걷기부터 시작하고, 체력이 조금씩 회복되면 산책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추가하면 좋습니다. 또한 정서적 교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족, 친구와 함께 짧은 산책을 하거나 동네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일 20분 이상 햇볕을 쬐고 대화하며 산책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면역력과 뇌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과잉 안정 증후군의 극복 방법은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잠시 후에 소개할 7가지 장수 비법에서는 이와 같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6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모든 건강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방법이자 100세 이상 장수하신 분들이 실천해온 7가지 특별한 습관입니다. 놀랍게도 이 습관들은 결코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값비싼 건강식품이나 복잡한 운동법이 아니라 일상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생활 습관들이죠. 그렇다면 100세 건강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걷기 명상입니다. 걷는 것은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건강 비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걷느냐입니다. 매일 20분씩 천천히 걸으며 깊은 호흡을 하는 걷기 명상은 몸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노인들은 근육량 감소 속도가 67% 줄었고 면역력은 48% 증가했으며 치매 발생률은 53%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걷는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바람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걸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크게 줄어들고 심리적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 근처 공원이나 마당에서라도 매일 조금씩 걸어보세요. 처음엔 5분이라도 좋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건강한 100세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식사 교류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할 때 소화 효소 분비량이 42% 증가하고 영양분 흡수율은 38% 개선된다고 합니다. 식사 도중 나누는 대화가 우리의 뇌를 자극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주 2에서 3회라도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세요. 실제로 이런 식사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은 우울증 위험이 15% 감소하고 치매 예방 효과는 48% 증가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기술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영상통화로 함께 식사해 보세요.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소화 호르몬이 활성화되고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세 번째는 뇌 근력 운동입니다. 악기 연주, 외국어 배우기, 퍼즐 맞추기와 같은 새로운 도전은 뇌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뇌는 평생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한 노인들은 뇌신경세포 생성이 58% 증가했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5% 느려졌습니다. 심지어 하루 30분 독서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32%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일상 속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네 번째는 웃음 요가입니다. 억지로라도 웃는 것의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하루 15분 웃기만 해도 면역력이 63%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48% 감소하며 수면의 질이 37% 개선된다고 합니다. 특히 매일 아침 큰 소리로 하하 하고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면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되어 우울증 예방과 통증 감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관리법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수면은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며 우리 몸의 회복과 재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시간대에 깊은 수면을 취하면 면역력이 58% 증가하고 체내 염증 수치가 72%나 감소합니다. 한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면 40년간 야간 근무로 불규칙한 생활을 했지만 수면 패턴을 바꾼 지 단 3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화되고 만성 관절염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수면은 최고의 보약이자 건강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섯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건강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5가지 이상의 채소를 섭취하고 단백질은 체중 1kg당 1g 이상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식단을 유지한 노인은 평균 수명이 7.3년 더 길었다고 합니다. 생선, 두부, 달걀과 같은 단백질을 매 끼니 한 접시씩 챙겨 드시고 매일 한 움큼의 견과류를 섭취하면 심장병 위험이 42% 감소한다고 하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는 적절한 신체 활동입니다. 국민체조처럼 간단한 맨손 체조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 벌려 뛰기 10번, 제자리 걷기 1분,
어깨 돌리기 10번을 하루에 몇 번만 반복해도 근력이 23% 증가하고 관절 건강은 45% 개선됩니다. 여기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추가하면 하루의 활력이 68%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7가지 습관은 하나씩 따로 실천해도 효과적이지만 함께 실천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건강한 100세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려드린 80세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과 100세 장수를 위한 특별한 비결들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한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도 건강한 장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장수 비법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약이나 어려운 운동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90% 이상이 건강한 상태로 100세를 넘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5년, 10년을 넘어 건강하게 20년 이상 인생을 연장한 것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명예 허준 선생님은 동의보감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기가 순환하고 기가 순환하면 몸이 건강해진다. 이 말처럼 우리의 건강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멈췄기 때문에 늙는 것입니다. 102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100세는 거창한 게 아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잠시라도 이웃과 마주보고 웃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이 말씀처럼 건강한 100세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천천히 걸으며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도 만들어 보세요. 음식을 꼭꼭 씹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가볍게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 자체가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하루 1000걸음이 10년 젊으며 하루 웃음이 100년 건강이다. 이 말처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움의 이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실천하는 작은 한 걸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100세의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